당신은 이 그림자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조선시대 가장 아름답고 매혹적이라 불렸던 여인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여러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부름에도, 어떤 명령에도, 어떤 요구에도 그녀의 몸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치마 저고리 속에 감춰진 멍 자국, 아름다운 웃음 뒤에 숨겨진 눈물, 우아한 춤사위 속에 담긴 절망. 오늘 조선시대 가장 욕망의 대상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비참했던 여인들의 진실을 밝힙니다. 황진이, 농계, 매창.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 뒤에는 수천, 수만 명의 이름 없는 기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등록된 성노예였고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물건이었으며 때로는 목숨을 걸고 도망쳐야만 했던, 인간이기를 포기해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기생이 되는 순간 그 여인의 딸도 손녀도 그 후손 모두가 대대손손 기생이 되어야 했다는 사실을 어머니는 자기 딸이 자신이 겪었던 그 일들을 똑같이 겪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한번 기생 집안은 영원히 기생 집안이었습니다. 역사책은 그들을 예술인이라 미화했습니다. 지금부터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역사가 감추려 했던 조선 기생들의 진짜 얼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조선시대는 엄격한 신분 사회였습니다. 왕족, 양반, 중인, 상민, 그리고 천민, 기생은 천민이었습니다. 노비와 같은 계급이었죠. 하지만 일반 노비보다 더 비참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노비는 주인이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생은 모든 양반이 주인이었습니다. 어떤 관료가 불러도, 어떤 사신이 와도, 어떤 연회가 있어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매질, 고문, 심하면 죽음입니다. 경국대전, 조선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이 법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생이 부름에 응하지 않으면 곤장백대에 처한다. 현대의학으로 보면 이건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곤장백대를 맞으면 내장이 파열되고 척추가 부러지고 심한 경우 현장에서 사망합니다. 살아남아도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집행되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경상도 기생춘향이 병을 핑계로 연회 참석을 거부하자 관찰사가 곤장 80대를 명했다. 춘향은 형을 받은 지 사흘 만에 죽었다. 당시 기생들 중 춘향이라는 이름은 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이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지옥입니다. 한번 기생이 되면 그 딸도 기생이 됩니다. 딸이 또 낳은 딸도 기생이 됩니다. 그 딸의 딸의 딸도 영원히 기생입니다. 어머니는 자기 딸이 자신과 같은 운명을 살아가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딸을 낳는 순간부터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일부 기생들은 아예 아이를 낳지 않기 위해 독약을 먹었습니다. 승정원일기, 조선시대 왕의 기록입니다. 여기에는 이런 끔찍한 기록이 있습니다. 평양 기생 월선이 딸을 낳자 대동강에 뛰어들어 자살을 시도했다. 다행히 구조되었으나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 이해가 되십니까? 출산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던 시대였습니다. 아이를 낳는다는 건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더 비극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기생은 딸을 낳자 그 아이를 몰래 양반 집 앞에 버렸습니다. 발견되어 죽더라도 기생으로 살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그 아이는 다시 기생청으로 보내졌습니다.
어머니가 기생이면 그 아이도 무조건 기생이었습니다. 법이 그랬습니다. 국가가 그랬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랬습니다. 그럼 기생의 실제 일과는 어땠을까요? 새벽 5시 기상. 기생청에서 점호를 받습니다. 새벽 6시부터 10시까지 춤과 노래 연습,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관청 심부름,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악기 연습, 오후 6시부터 연회 참석, 그리고 밤에는 역사 기록은 이 부분을 아름답게 포장합니다. 가물을 베풀었다. 밤새 풍류를 즐겼다 하지만 실제는 강제적 성접대였습니다. 거부권은 없었습니다. 신증 동국여지 승남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기생은 관리의 수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이는 국법이며 수청은 관청에 따른다는 뜻입니다. 성적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법이었습니다. 조선의 공식적인 법이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나이 제한이 없었다는 겁니다. 조선 중기 어느 지방에 기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70세가 넘었는데도 연회에 불려나가야 했습니다. 비변사 등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나이 많은 기생도 외모가 추하지 않으면 연회에 동원해야 한다. 노인이 되어도 병이 들어도 기생의 의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음만이 유일한 해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망은? 기생들은 끊임없이 도망쳤습니다. 밤을 틈타 산을 넘어 강을 건너 자유를 찾아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잡히면 상상을 초월하는 처벌이 기다렸습니다. 경국대전 형전편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망한 기생은 얼굴에 낙인을 찍고 곤장을 친 후 변방으로 보낸다. 뜨거운 인두로 이마나 뺨에 자를 찍었습니다. 이 낙인은 평생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처벌이 아닙니다. 너는 인간이 아니라 물건이다. 너는 국가의 소유물이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비변사 등록에는 이런 끔찍한 기록도 있습니다. 도망한 기생 3명을 잡아 손가락을 절단했다. 네, 손가락을 잘랐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던 그 손가락을요. 춤을 추던 그 손을, 시를 쓰던 그 손을, 아이를 안던 그 손을 잘라버렸습니다. 이것이 조선이 기생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실제 역사 기록입니다. 조선시대 기생들의 삶은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낭만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국가가 만든 제도 속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성노예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지옥 속에서도 인간으로 살아남았는지, 어떻게 역사에 이름을 남겼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끔찍한 현실 속에서도 기생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선 최고의 예술가들이었습니다. 시를 지었고 그림을 그렸고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한문을 읽고 썼으며 시문을 지었고 음악과 무용을 익혔습니다. 당시 남성 양반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성은 글을 배울 수 없던 시대에 기생들은 한문으로 시를 짓고 중국 고전을 읽고 서예를 했습니다. 연행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선에 온 중국 사신들의 기록입니다. 그중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선의 기생들은 시와 음악에 능하여 중국의 명기들과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다. 중국 사신들조차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기생들의 실력은 국제적 수준이었습니다. 황진이를 아십니까? 그녀는 단순한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시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조는 당대 최고 문장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굽이굽이 펴리라 겨울밤에 긴 시간을 잘라서 저장해 두었다가 사랑하는 님이 오시는 날 펼쳐 보이고 싶다. 이 섬세한 감정, 이 문학적 기교, 이게 단순히 천민의 재능입니까? 이건 시대를 초월한 예술입니다. 기생들은 자신의 예술에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으니까요. 무대 위에서만큼은, 춤을 출 때만큼은, 시를 읊을 때만큼은 그들도 인간이었습니다. 그들도 예술가였습니다. 그들도 자유로웠습니다. 1593년 진주 성 전투, 임진왜란이 한창이던 시기입니다. 일본군이 진주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수많은 조선 백성들이 죽어갔습니다. 성이 함락된 후 일본군은 승전 연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한 기생이 있었습니다. 농계. 그녀의 본명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농계는 그냥 그녀를 부르던 별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진주의 기생이었고 최경애라는 장수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최경애는 진주성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농계는 그 시신을 수습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농계는 복수를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기도 힘도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있는 건 자신의 몸뿐이었습니다. 농계는 자신을 아름답게 치장했습니다.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가장 아름다운 화장을 하고 승전 연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는 일본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게야무라 로쿠스케라는 장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술을 권하고 웃으며 춤을 췄습니다. 그리고 장수를 의암이라는 바위 끝으로 유인했습니다. 남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 바위 끝에서 농계는 장수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죽었습니다. 농계 나이 25이었습니다. 농계는 기생이었습니다. 국가가 정한 천민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녀에게도 조국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도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천민이라고 인간이 아닌 건 아니었습니다. 기생이라고 애국심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지금 진주에 가면 의암이 있습니다. 농계가 뛰어내린 그 바위입니다.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 그녀를 기립니다. 천민이었던 그녀가 이제는 영웅입니다. 조선 중기 매창이라는 기생이 있었습니다. 본명은 이매창, 전라도 부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천재였습니다. 18세에 첫 시를 발표했고 당대 최고의 시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녀의 시집 매창집은 지금도 전해집니다. 기생이 낸 시집으로는 유일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비극이었습니다. 매창은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유희경이라는 양반이었죠. 그는 매창의 재능을 인정했고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신분 차이 때문에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양반이 기생과 결혼한다?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희경의 가문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유희경은 결국 다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매창은 그 소식을 듣고 병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26에 죽었습니다. 너무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녀가 죽기 전 남긴 시가 있습니다. 이 몸 삼기실 제 힘을 조차 삼기시니 한 몸에 한 마음이 돌인들 어이두랴. 내가 태어날 때 당신도 태어났으니 한 몸에 한 마음인데 어찌 둘로 나뉠 수 있겠습니까? 그녀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도 평범한 삶을 원했습니다. 그녀도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도 아이를 낳고 싶었습니다. 단지 신분이, 단지 태어난 집안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황진이, 농계, 매창. 우리는 이 유명한 이름들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들 뒤에는 수만 명의 이름 없는 기생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 그들, 시집을 내지 못한 그들, 영웅담을 남기지 못한 그들. 그들도 시를 쓰고 춤을 추고 사랑하고 울었습니다. 그들도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어머니였고 누군가의 사랑이었습니다. 평양의 어느 기생은 매일 밤 하늘의 별을 세며 울었다고 합니다. 한양의 어느 기생은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며 미래를 꿈꿨다고 합니다. 전주의 어느 기생은 자유를 꿈꾸며 시를 썼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역사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 존재했던 삶입니다. 기생이기 전에 그들은 인간이었습니다. 예술가이기 전에 그들은 여성이었습니다. 천민이기 전에 그들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름이 남지 않았어도 기록이 없어도 그들은 분명 존재했고 살았고 사랑했고 꿈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께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의 기생제도는 1908년까지 존재했습니다. 네, 듣고 계신 게 맞습니다. 불과 117년 전입니다. 여러분의 증조할머니, 고조할머니 세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먼 옛날이 아닙니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과거입니다. 실제로 1900년대 초반에 찍힌 기생들의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흑백 사진 속 그들의 얼굴을 보면 이게 역사책 속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현실이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기생제도가 공식 폐지된 후에도 그 후손들은 오랫동안 차별받았습니다. 기생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로 결혼을 거부당하고 직업을 얻지 못하고 사회에서 배척당했습니다. 1970년대까지도 이런 차별이 남아 있었습니다. 역사의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제도는 폐지되어도 사람들의 인식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2025년 우리는 이들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황진이의 시는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농계는 국가 영웅으로 추서되었습니다. 매창의 시집은 지금도 읽히고 연구됩니다. 그들의 예술로는 역사를 이겼습니다. 신분이 그들을 억압했지만 재능은 그들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법이 그들을 천민으로 규정했지만 역사는 그들을 예술가로 기억합니다. 그들은 피해자로만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선 문화의 창조자이자 예술의 수호자이자 때로는 나라를 지킨 영웅으로 기억됩니다. 이것이 그들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2025년을 살고 있습니다. 기생제도는 사라졌습니다. 신분제는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는 차별이 있습니다. 성별로, 인종으로, 출신으로, 학력으로, 외모로. 누군가는 여전히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생들의 이야기는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차이는 단지 우리가 그들보다 조금 더 나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역사에서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진 수많은 기생들, 자신의 딸에게 미안해하며 살았던 어머니들, 예술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던 여인들, 사랑했지만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들, 그들 모두에게 이 영상을 바칩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역사 속 잊혀진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하겠습니다. 그들이 단순한 기생이 아니라 시대를 견뎌낸 인간이었다는 것을. 그들도 꿈꾸고
사랑하고 울고 웃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요. 3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무거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잊혀진 역사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역사 속 인물들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